네,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은 한 달에 두 번 경기 동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업가 경기 동향, BSI 지표를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ISM 제조업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ISM 제조업 지수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밑으로 쭉쭉 내려서 investing.com에서 하는 미국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달 하고 있지만 또 제 채널에 오랜만에 들어오시는 분이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발간하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ISM 제조업 지수는 구매관리자 지수 PMI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포트는 매달 400개 이상의 기업 구매, 공급 관련 중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합니다. 글씨를 좀 크게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했고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측정 지표는 신규 수주와 수주 잔량, 신규 수출 다시 읽겠습니다. 신규 수출 수주, 수입, 생산, 공급자 납기, 재고, 고객 재고, 고용 및 물가를 대상으로 이 조사는 응답자로부터 긍정적 전망 및 부정적 전망의 차이치 및 경기 변동 지수를 발표합니다. 응답 결과는 원자료로 분류되어 수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많은 지표들을 설문조사를 결과로 산출을 해서 지표를 나타낸 겁니다. 경기 변동 지수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은 응답자 퍼센트율에 변동 없음을 예상한 응답자율의 50%에 더해집니다. 그 결과 나온 수치는 계절 조정 단계를 거치는데, 이는 보통 기상 상황, 각종 관련 기간 변화 및 고정된 휴일 등의 이유로 인해 연간 단위로 일어나는 변화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절 조정 팩터는 미국 상무부가 제공하며 상황에 따라 매년 근소하게 차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PMI 상이한 가중치를 갖는 5개 지표는 신규 수주가 가장 많습니다. 30%, 가장 크게 반영이 되고 있고, 생산 25%, 고용 20%, 공급자 운송시간 15%, 재고 10%를 통해서 산출하는 종합지수입니다. 실제 수치가 기대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미달러와 가치 및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뜻이며, 낮은 경우에는 부정적임을 의미합니다. 기대치와 실제 나온 측정치가 중요하다. 자, 한눈에 보이시죠? 자, 보시면 5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봐도 되고, 영역 차트 그래프로 봐도 되고, 영역 차트 그래프가 좀 더 잘 보이네요. 보시면은 굉장히 안 좋죠. 2018년 정도부터 보고 있는데 굉장히 안 좋다.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올라갔지만 다시 쭉 내려오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만큼 많이 빠져 있죠.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망이 안 좋은데, 미국 주식은 거의 전고점을 회복했다가 다시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주식은 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6개월 뒤면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겠죠.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길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만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또 굉장히 주가가 안 가는 경향이 있고, 최근 또 사건이 터졌죠. 자, 일단 보시면 예측치보다 실측치가 잘 나왔을 때가 2023년 5월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봐야 47.1, 46, 47에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코로나 때 굉장히 안 좋았다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좋아졌죠. 코로나 때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코로나 다음 해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는 65 정도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40몇이면 정말 금융위기 수준의 바닥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쪽에 큰 뉴스 3개 보고 우리나라 큰 사건이 하나 터졌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사우디 러시아 감산 연장에도 하락한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감산을 한다 하면 이제 석유 관련돼서 올라야 되는데 떨어졌죠.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제대로 안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전망이 높다.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미국 독립기념일 앞두고 상승 마감했다. 전기차주 랠리에 테슬라 7% 상승했다. 전기차들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도 우리나라 자동차 쪽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일단 현대차하고 기아는 제가 많이 안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기아는 현대랑 거의 똑같이 나가니까 기아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오른 데가 세종공업 여기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성우하이텍도 굉장히 완전 초급등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다음 덕양산업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안 올라간 데가 있던데 현대모비스는 잘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는 거의 바닥권이다. 아직도 지금 PBR 자기 자산 대비해서 0.55배로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고 PER도 7.82배로 PER이 10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죠. 저도 현대자동차 쪽 계열 1차 쪽에 있지만 현대자동차 하면은 현대모비스가 정말 대장 중에 대장입니다. 현대기아는 차량을 경기 안 좋으면 차량을 못 팔 수가 있지만 현대모비스는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차 수리는 다 들어오죠. 차 수리 AS 하는 전문 회사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도 돈 되는 쪽은 또 자동차 계열사이기 때문에 자동차 1차 밴드 아이템을 빼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다. 전기차 들어간다 해도 AS는 마찬가지로 할 거고 현대기아가 망해도 현대모비스는 안 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지만 주가는 정말 너무너무 안 가는 그런 기업이다. 일단 현대모비스는 안 가고 아직도 저쪽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자, 서현이야 제가 봤나요? 서현이야 보겠습니다. 서현이야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자동차 쪽은 다 잘 나가고 있죠. 에코프로도 이제 좀 꺾일 때 됐지 했는데 다시 또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초특급 랠리를 가고 있고요. 자, LNF도 좋은 회사인데 LNF가 작년 재작년에 거의 대장이었죠. 12,000원짜리가 지금 현재 24만원 한 2배 정도에 와 있는데 한 3배 가까이도 올라갔습니다. 현재도 200% 이상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 전기차 쪽은 굉장히 좋다. 하반기 스토리보다 퀄리티, 기아, 현대오토에버, 성우하이텍 등 관심이 있다. 아무튼 자동차 업계는 굉장히 잘 나간다. 전기차 쪽은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앞으로 전기차로 다 바뀔 거고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우리가 차 안에서 업무를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티타임을 가진다든지 그리고 차와 집을 연결하는 그런 산업들이 아직도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쪽은 굉장히 유망하다. 자동차 쪽은 유망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내 사건이 하나 터졌네요. 새마을금고 한번 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부실. 저도 제대로 안 봤는데 그냥 터졌구나. 뉴스에서 또 떠들어대고 하니까 지금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좀 희한한 일이 있네요. 연체율 비상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연봉잔치 논란이다. 원래 다 그렇죠. 어떤 기업이든 문제가 생기고 맛이 가려고 해도 자기들은 돈잔치 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이 가져갑니다.
중앙회장 지난해 연봉 1,800만원 인상. 연봉 1,800만원이면 뭐 별로 안 되네요. 정직원은 190만원 늘었다. 작년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연봉도 많이 올랐죠. 뭐 보통 한 6, 7% 이렇게 올랐고, 뭐 안 오른 데도 많지만 일단 그 정도는 올랐습니다. 이 정도는 뭐 무난한 그런 것 같고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급증과 예금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이제 예금자 뭐 5천만 원까지 무조건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부실하다 싶으면 자금을 옮겨서라도 다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관리 부실을 야기한 중앙회장과 고위 임원들에게 일반 직원이나 타 상호금융 임원보다 상대적으로 연봉을 많이 늘려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 새마을금고의 느슨한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금고의 관리 감독을 다른 제2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연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급증과 예금 인출 사태와 관련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으며 이용자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필요에 따라선 정부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은 6.18로 지난해 말 3.59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연체 금액이 200억 원 이상, 평균 연체율 상위 100개 새마을금고를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는 연체율 감축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지금 돈을 못 갚으면 빚의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 이자는 삭감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꾸준하게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읽어보겠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고위 임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금융에 대한 공시 등이 타 금융사에 비해 허술하다 보니 소비자의 불신이 더 커진 부분도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 제2금융권에 준하는 관리감독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도 안하고 뭐하는지. 새마을금고와 채권 부실과 연관이 되어 있을 텐데, 자, 계속 보겠습니다. 채권 부실 관련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해 말 관련 대출을 회수 가능성이 적은 부실 채권으로 분류하고, 회수 가능성이 이렇게 대출을 못 받으면 부실 채권으로 분류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주단으로 참여한 12개 지역 금고에 대한 해당 대출잔에게 최소 55%를 충당금으로 쌓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지역 금고들은 충당금을 못 쌓겠다면 중앙회를 상대로 법적 다툼에 들었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하고 이렇게 지역 금고들이랑 법적 다툼까지 들어갔다. 개판이네요, 아주. 현재 아무튼 뭐 뱅크런 세터도 나오고 있고 새마을금고 인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에 저금을 하면서까지 약간 정치적으로 보여주기식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상호금융 예금. 상호금융 예금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고금리라서 사실은 가고 싶죠. 새마을금고 하면 배당도 주고, 배당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배당도 주고 금리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용하죠. 많이 이용하는데 옛날에 제가 아는 형이 새마을금고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이 좀 경제가 좀 그 지점이 영업을 못했는지 안 좋아지니까 그 형이 정직원인데 잘리더라고요. 약간 새마을금고는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아무튼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종목 설명을 또 드리자면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코덱스 주식 유튜버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코덱스 은행을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종합 정보를 한번 보고 가야 되겠죠. 그래도 자, 코덱스 은행의 주요 구성자산은 신한지주가 가장 많다. 20.8, KB금융 19.69, 하나금융 17.86. 사실 금융주들은 굉장히 배당이 높죠. 굉장히 배당이 높지만 막상 내가 투자를 해보면 주식이 진짜 안 갑니다. 진짜 안 가고 하락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당 주는 만큼 하락하게 되면 조금씩 사 모으면 결국엔 무조건 플러스가 나는 그런 종목인데, 사실 우리는 급등주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 하죠. 자, 이 종목도 보시면은 배당이 한 6% 넘어요. 6%. 현재 이렇게 쭉쭉 빠지고 있는데 6% 빠질 때마다 내가 마이너스 6%가 찍혀 있다. 그럴 때마다 같은 평단으로 추가 매수를 하시면 결국에는 배당금 때문에 플러스 한 3%는 고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안 갑니다. 거기다가 새마을금고 사태도 터졌기 때문에 원래 무슨 사고가 딱 터지게 되면 관련된 그런 업종은 쭉쭉 빠지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덱스 은행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모아가기 좋은 그런 찬스가 왔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를 기점으로 요 정도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중단선 이하로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갈 때마다 한 마이너스 6% 정도 나올 때마다 같은 평단으로 추가 매수를 꾸준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펀드 보수는 이제 0.3%로 얼마 안 되고 배당이 한 6% 정도 나오기 때문에, 자, 참고로 마이너스 6% 됐어요. 거기서 평단을 똑같은 비중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되겠죠. 마이너스 3%가 된다. 그러면 거기서 배당이 연말에 6% 터지면, 자, 결국엔 플러스 3%다. 연말에 배당 터지고 난 뒤에 또 급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급락 나오면 또 계속 모아 가셔도 된다. 결국엔 이 안에서 이제 박스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최악의 상황으로는 밑으로까지 내려가겠지만, 이거는 개별주가 아니고 ETF이기 때문에 횡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요. 유튜브에서 제가 무료 소통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 핵부자 주식TV하고 주식 3대장 TV 똑같은데, 똑같습니다.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안녕하세요, 핵쌤입니다. 최근 가입하신 분들 주식관리 무료 소통방을 개설했다. 이렇게 해서 링크를 달아드렸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주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자동차 관련, 은행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